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정말 여기 올라오면서도 정말 기분이 아주 참 좋았습니다. 경기도 특히 수원은 우리가 3월 19일 전국 당원대회가 열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수원을 들어오면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특히 정조대왕의 개혁 정신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오늘의 역사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참여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하나의 대한정당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남기신 그 노무현 정신과 참여정부가 시행해왔던 여러 가지 개혁 정치와 그리고 정책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어가면서 우리나라의 정치개혁과 정당 문화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탄생한 정당입니다. 작년 1월 17일 창당한 이후로 전국적으로 현재는 창당 때보다 당원 수가 한 3배 이상 늘어났고요. 그리고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당원들의 당비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는 정당입니다. 이런 면에서 국민참여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남다르다고 봅니다만, 특별히 지난 6.2 지방선거 때 우리는 연합정치와 연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야당과 함께 정말로 헌신적인 노력을 하면서 단일화와 연합정치의 기치를 만들어 왔다고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이제 그 정신 아래 지금도 야권의 연합연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우리 당으로서 아주 크게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국 당원대회도 저희가 국민참여당이 이 땅의 야권 연대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2012년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 아래 이번 전국 당원대회를 가집니다. 우리가 이번 이 당원대회를 통해서 보이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국민적 희망을 만들어드리고, 이제 이렇게 가면 결국 새로운 시대를 새롭게 열어갈 수 있다. 적어도 이명박 정권이 그동안 저질러온 많은 패정과 거짓과 그리고 도덕적 파괴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재건시키고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야권과 힘을 모아서 2012년 의회 권력의 교체와 정권 교체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경기도당 당원대회가 열리는데요. 이곳은 아주 치열하게 지금 두 분께서 도당 위원장의 경선을 지금 하고 있고, 경선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당원들의 투표, 그리고 모바일 전화를 통한 당원들의 투표, 그리고 오늘 현장 투표까지 이 3가지 방법의 투표를 통해서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또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애써오신 우리 이강진 현 도당 위원장님, 정말 애만 있으시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또 출마하신 김성현 위원장님, 두 분이 이번 도당 위원장을 놓고 선전하신 거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경기도에는 보궐선거에 성남 을 지역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데, 미안합니다. 분당 을 지역구에 보궐선거가 있는데, 우리 당에서는 이종웅 위원장이 후보로 나서서 현재 예비 후보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후보는 IT 분야의 전문가로서 성남 분당을 21세기 IT의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 그리고 IT 분야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법제화하고 제도화하고 이것을 원만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말 통신 분야, 이 IT 분야의 새로운 정치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3월 19일이면 물러납니다. 이제 단일 후보로 나온 유시민 대표 후보께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아마도 새로운 지도부를 통해서
새로운 집행부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말씀과 당에 대한 소개, 덕담 이런 것들은 이재정 대표님 말씀하신 것과 이하 동문으로 드리고요. 조금만 수정을 하자면 원래 토요일은 기자분들이 바쁘신 날이에요. 한가한 날인데, 한가해야 되는 날인데 이렇게 한가하지 못하게 저희가 만들어 드려서 무척 미안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다음 주죠? 다음 주에도 또 토요일 날 우리가 하게 돼서 그날도 또 경기도 지역에 특히 언론인들께 한가하지 못한 날로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아서 미리 너그러운 그런 용서를 구합니다. 경기도는 저는 태어난 고향은 경상북도지만 또 공부를 하고 이럴 때는 서울에 있었지만 지금 벌써 한 20년 가까이 이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기서 국회의원도 만들어 주시고 또 제가 그 당시 열린우리당 집권당이던 열린우리당의 도당위원장도 제가 했었고 지난번 경기도지사의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를 했을 때 도민 여러분이 낙선하긴 했지만 저한테 과분한 그런 지지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지금 이재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제 실천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당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것이 매우 우리 당으로서는 중요하지만 정당은 국민에게 복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2012년 정권 교체를 꼭 이루어야 하고 그것을 이루는데 우리가 최대한의 기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또한 총선에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의회 권력을 먼저 교체를 해야겠죠. 제가 이미 다른 곳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야권 연합을 완벽하게 이루면 국민들께서 그렇게 연합한 야권, 진보개혁 야권에게 180석 정도를 의석을 주실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으로서는 그 180석 가운데 약 20석 정도를 우리 당이 해내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경기도에서 저희가 10%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6.7%, 다음 총선에서는 저희가 그 2배의 지지율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5% 정도.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그러면 한 20%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정권을 교체한 다음에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야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국가의 모습에 대해서 앞으로 야당들 사이에 여러 논의가 있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당원들의 소망을 표현하자면 국가가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세우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범죄나 외부 침략뿐만 아니라 이 실업, 질병, 차별과 같은 그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더 확실하게 보호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지금 이렇게 토건 사업에 국가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또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때로 억압하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은 자기의 소망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국가는 훨씬 더 정의로운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국가의 운영이나 운영 방법이나 혹은 국가의 기능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야당들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 국민참여당의 이 국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총선과 대선 연합후보의 공약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들과 열심히 대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지난번 지방선거 때 경기도에서 이루어졌던 야권 후보 단일화, 그것은 뭐 제대로 된 연합은 아니었지만 일단 이제 후보 연합으로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렇게 작은 일만으로도 유권자들이 많은 감동을 받으시는데, 전국적으로 진보개혁의 모든 야당들이 그보다 훨씬 훌륭한 연합을 이룬다면 반드시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또는 크게 좋은 평가를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 국민참여당의 능력과 실력, 또 국민참여당의 의지,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이 이 야권연합을 잘 이루어 나가는데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임기 1년의 당대표인데 내년 총선 때까지 이 정권교체의 이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지역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 졸업하고 사회 초년병 시절을 저 메탄동에 있는 삼성전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원에 오니까 아주대 앞에 단칸방에서 자취하면서 아침에 일찍 출근하려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샐러리맨 생활을 하던 게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아마 분당에서 저는 이웃사람 같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시민이었다가 이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시민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강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서 인사 추천해서 난맥상을 보이고 한 거에 대한 심판도 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많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 야권이 연대연합을 통해서 단일화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거꾸로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대신에 단일화를 하되 늦게 하면 안 된다, 빨리 해라, 아무리 늦어도 3월달 안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저는 성남에 있는 860명의 당원들에 의해서 운영위원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같이 생활정치 하다가 그분들에 의해서 발탁되고 추천되어서 국회의원 후보가 된 국민참여당의 첫 번째 후보입니다. 이번 4.27 보궐선거에서 야권 연대협상에 정정당당히 임해서 반드시 국민참여당의 야권 단일 후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은 제가 그동안 실물 IT 산업에서 느꼈던 그런 부조리한 부분들을 개혁해서 우리나라 IT 산업의 구조를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말씀 하셨고, 보니까 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던데요. 정치인들은 무엇이 되느냐 또는 무엇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선을 이루는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된다. 그 말씀이 모든 정치인에게 항상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대선 출마 문제는 역시 이제 그런 각도에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이니까 당연히 대통령 선거와 같은 결정적인 선거에는 후보를 세우고 당을 알리고 좋은 정책을 선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현재의 문제는, 야권 연합의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은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소망, 지향, 욕구,
이거하고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혹은 대통령 선거제도 사이에 부조화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꿔서 또 대통령 투표 선거에도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든가 총선에도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든가 또는 독일식 선거구제를 도입해서 각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받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국민 지지율대로 의석이 나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선거구제를 개편하면 연대연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그냥 모두가 출마해서 국민의 신임을 묻고 국민이 신임하는 만큼의 의석을 받고 그 다음에 선거 끝난 다음에 연합하면 되는 것이죠. 되게 유럽의 정당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경우에는 결선 투표제가 있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모두가. 영국이 우리와 같은 제도를 하고 있는데 영국은 곧 국민 투표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선거구제를 바꾸는. 그러니까 영국이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는데 이미 90년대부터 영국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경우는 불행하게도 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 거대 정당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제도를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 제안을 하면서까지 그걸 바꿔보려고 했으나 정치권은 요지부동이죠. 이 제도의 수혜를 보는 정당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현재의 선거구제를 변경하는 데 합의될 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죠. 제도를 못 바꾸면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 제도 아래에서는 여러 진보개혁 성향의 정당들이 난립하고 하나의 보수정당, 압도적인 힘을 가진 한나라당이 이렇게 있는 한 그대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한나라당의 영구적인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의를 왜곡하는 겁니다. 한나라당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그 40%도 안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그렇고. 근데 이 40%에도 미달하는 지지율을 가지고 국가를 완전 장악하는 이런 사태는 이것은 민주정의 원리에 반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거 전 연대연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정권교체를 하려면 그걸 해야만 됩니다. 이 제도와 이 다양해진 국민의 정치적 소방 사이의 불일치가 구조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이 제도에 맞게 정당 진영을 만드는 것은 양당제죠. 지금 진보개혁 진영도 하나의 정당으로 뭉치는 그것이 제도와 맞추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대연합의 문제는 없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진보개혁 야당들이 하나의 정당을 할 역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정당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미국 민주당처럼 내부에 좋은 절차와 규칙 그리고 경쟁의 문화 이런 것들이 잘 자리 잡혀 있다면 한 당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정당들은 특히 거대 정당들은 과두지배 정당 아닙니까? 직업 정치인들 그 중에서도 국민의 지지를 좀 받거나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개별 정치인들이 과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정당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는 서로 좀 차이 나는 노선을 가진 정치 세력들이 한 당을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역량의 문제인데요. 한 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바람직한 것을 가지기에는 능력이 없다. 이게 제가 지금 보는 진단이고 이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대연합을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가 크게 하나의 정당을 할 수 있는 내부적 조건, 역량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려는 진지한 노력이 상당 기간 계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도가 바뀌거나 우리들의 능력이 자라서 한 당을 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야당들이 몇 개로 분립해 있으면서 연대연합을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세미나처럼 돼서 죄송합니다만 여하튼 설명하다 보니 길어졌네요. 네.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각자 자기의 정당 정치를 하면서도 국민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것이 연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선거구제도 아니면 현재 야당의 통합이 필요하다. 야당이 통합되거나 선거구제가 바뀌거나 이렇게 해야 이 문제가 사라지지. 그렇지 않은 한은 이 갈등은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추진해야 된다면 어느 쪽으로 저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에 대한 요구를 있는 그대로 정치에 반영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좋은 정치는 규범적으로 어떤 정치냐 할 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 모든 방향의 정치적 요구를 정치 속으로 잘 반영해주는 정치가 좋은 정치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다만 이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해봤자 이야기해봤자 괜히 큰 정당 공격하는 것 같고 되지도 않을 거,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지금 제도는 명백히 불합리하죠. 뭐 예컨대 무슨 10% 15%를 얻어도 의석에서는 3%밖에 못 가져가고요. 이것은 민의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옳지 않죠. 그러나 현실에는 늘 옳지 않은 것들이 현실을 지배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 실제로 지금 양당 제도를 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영국도 실제 3당이니까 다당제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만, 21세기라는 시대가 역시 다양성의 시대고 국민의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욕구와 정치적 필요성을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결국 그 다양한 것을 다양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 결국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정치적 제도가 아니냐 하는 그것으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나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20대, 30대가 투표하려고 안 그러고요. 그러니까 투표해봤자 이게 무슨 뭐 제대로 그 투표의 가치가 정치적으로 반영되지도 못하니까 결국 이런 상황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제도의 개혁이라는 건 전 당연히 필요한 얘기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우리가 6.2 지방선거를 통해서 연대 정치를 갖다 하자 하는 것도 역시 그런 뜻이죠. 어쩔 수 없이라도 다양한 것을 반영시키려면 정당들이나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연립정부나 혹은 연합정치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것이 우리들이 주장했던 바고, 이런 연합정치와 연대정치에 대한 가치를 보다 더 강조해 나가는 것이 이번 우리 당원대회의 하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분당을의 경우는 현재 뭐 여당도 그렇고 한나라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아직 후보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가 확실하게 정해진다면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후보가 어떻게 될는지 그게 결정되는 대로 그 다음에 논의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역시 분당이라는 새로운 신도시, 성남과 함께 이루어진 하나의 정말 경기도의 하나의 상당히 실험적인 도시라고 생각한다면 21세기의 새로운 비전을 바라볼 때 국민참여당의 이종우 후보야말로 비록 정치 경력은 짧지만 대단히 능력 있는 가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선거는 역시 경쟁이니까요. 나머지 두 당이 후보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그때 가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호 후보가 소속된 당이 너무 작다는 것만 빼면 지금 한나라당에서 거론되는 강재섭 씨나 박혜동 씨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요? 분당에 딱 맞는 사람. 뭔가 국회에 들어와서 기능적으로 국가정책이라든가 또는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고 볼 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대구에서 4선 5선인가요? 하시고 4선인가 5선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서울서 또 국회의원 몇 번 하신 분인데 그분들이 와서 일하는 것보다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훨씬 만만하고 친근하고 좋지 않아요. 저는 제가 유권자라면, 분당을 유권자라면 이종호 후보한테 표를 던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이 도덕적으로나 이 정의감으로나 우리 이종호 후보에 하나도 흠이 없습니다만, 거기 지금 거론되기는 어떤 후보는 뭐 성추행도 하고요. 어떤 후보는 정말 부정부패의 대명사고, 저는 정말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정말 도덕적으로나 이 사회적으로 뭔가 새로운 그런 가치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다른 정당에 이렇게 훌륭한 후보가 없습니다. 우리 당은 이렇게 훌륭한 후보를 가지고 있는데 당이 뒷받침을 많이 못 해줘서 무척 미안하죠. 저는 그걸 서울에 해도 되고
과천에 해도 되고 또 충청권에 해도 되고 영남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로만 보면 어느 곳이고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할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그래도 국가적으로 좀 더 나을까에 대해서는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원래부터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확실하고 이것을 어디에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정답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복수의 이 입지 선정이 어디든 하면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을 할 때 그 문제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경로 의존성 이걸 고려 안 할 수 없습니다. 행정에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대개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가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속으로 좀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런 건 있지만 뭐 그렇게 되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하고 이것이 국민 분열의 어떤 단초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백지화 뭐 원점 검토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 유치 경쟁이 새로 불붙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어느 지역인들 자기 지역에 이것을 유치할 논거가 없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굉장히 심각한 국민들 사이의 정서적 분열이나 지역 간 대립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충청권에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100% 타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필요한 이 사업에 대해서 가능한 원만하게 국민적 합의를 조성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논란이 전개가 되면 아무 곳에도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갈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되면 또 지역 간에 지금 신공항 싸움처럼 그렇게 싸움이 붙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우려를 제가 좀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김문수 지사는 지사를 열심히 하시지 않나요, 요새? 뭐 강연이나 지사 하시면서도 경기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다니실 수 있죠. 그거야 뭐 그런 것이고, 저는 김 지사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년간 지사직을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지금 경기도에 어려운 문제도 많잖아요. 지금 남한강 수계 그 천변의 구제역 매몰지 문제라든가 뭐 GTX를 둘러싼 논란이라든가 또 교육청과 늘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서 이 도민들 중에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도청과 도교육청이 저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게 우려도 많고 이런 아주 복잡한 현안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설마하니 김 지사께서 경기도를 버리고 대권 출마를 하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마무리가 이상해졌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상식 아닐까요? 그래서 경기도는 훌륭한 도지사를 필요로 하고 있고 뭐 도민들이 일단 반 이상이 찍어서 뽑았으면 훌륭한 도지사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도리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상식이 있는 분인데 달리 선택하게 하겠습니까? 그 문제는 대통령은 후보 때 자기를 찍어주지 다른 후보를 찍었던 투표를 안 했던 간에 모든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믿는 대통령도 불교를 믿는 국민의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 때문에 지금 그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죠. 대통령은 국민들 속에서 늘 생길 수밖에 없는 갈등과 분쟁을 살피고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을 통합해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인데 지금 아까 과학 비즈니스 벨트 문제도 그렇고 신공항 문제도 그렇고 이번 종교 편향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 자신이 국민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과 대결 또는 정서적인 그 대립을 유발하는 이 갈등 유발자로서 지금 요즘 유행어로 하면 갈등 유발의 종결자랄까요? 하여튼 뭐 하시는 일마다 전부 다 국민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임태희 전 분당 국회의원께서 지금 비서실장 가 계신데요. 참모들이 먼저 대우각성해야 됩니다.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그렇게 맞지도 않는 이상한 여론조사 보고서 갖다가 대통령께서 뭐 무척 당신이 잘하고 계신 것으로 착각하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국정이 엉망으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우각성이 참모들의 대우각성이 필요하고 대통령 자신도 이 정치에 대한 교양서, 이 철학적인 그런 통찰이 담긴 책 이런 것들 좀 읽어보시고요. 대통령의 진짜 책무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2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심각하고 진지하게 성찰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찰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아, 예, 그렇게 해석을. 그러니까 이번이 진짜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앞으로는 대통령께서 갈등을 유발하는 일을 절대 이제 안 하시고 국민을 통합하고 갈등을 이제 치유하는 이런 일을 하시게 된다면 아마 우리 이재정 대표님 해석이 옳은 것으로 입증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저도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게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걱정입니다, 사실은.